미스터 에브리띵. 그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시작했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명을 걸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석유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다. 사우디의 초대 국왕인 이븐 사우드 국왕은 자신의 후임 국왕으로 형제 계승제를 원칙으로 삼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형제에서 형제로 왕위를 넘기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즉 이븐 사우드 국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다른 아들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기를 바란 것이죠. 하지만 이븐 사우드 국왕은 총 45명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왕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 사우드 국왕의 25번째 아들이 살만 빈 압둘 아지즈였는데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의 주지사이자 현재 사우디의 계승 서열 1위인 무함마드 빈 살만의 아버지였어요. 지금부터는 빈 살만의 아버지를 그냥 살만으로 통칭할게요. 사실 살만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빈 살만은 6번째 아들로 사실 권력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인 파다 빈트 팔라 아라슬레인이 사우디에서 정치적으로 배경이 굉장히 탄탄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부인들보다 항상 그녀를 가까이 두었고 자연스럽게 빈 살만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빈 살만 본인 또한 야망이 보통이 아닌 인물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비즈니스나 문화 쪽으로 띵가띵가 놀 때 빈 살만은 주지사인 아버지를 옆에서 도우며 오로지 정치와 행정에만 집중하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빈 살만의 아버지 살만의 입장에서는 얘가 똑똑한데 일도 잘하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빈 살만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012년 빈 살만의 아버지의 이복형인 나이프 왕세제가 사망하자 빈 살만의 아버지가 새 왕세제로 임명된 것이죠. 사실 이복형 나이프 왕세제가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재임기간이 길어져 빈 살만의 고령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의 동생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면 빈 살만은 권력의 핵심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빈 살만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된 거죠. 이때부터 빈 살만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아버지의 전략을 도우며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빈 살만에게 그날이 오고야 마는데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서거를 하게 되면서 빈 살만의 아버지가 79세의 노령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살만 국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빈 살만을 국방장관과 왕실 비서실장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 발탁하면서 핵심 요직에서 아버지의 실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빈 살만은 젊은 피로서 개혁과 현대화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게 되죠. 하지만 살만 국왕은 왕세자로 빈 살만이 아닌 반 나예프라는 인물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니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사우디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형제 계승제였기 때문에 살만 국왕은 이복 동생을 왕세제로 임명해야 했는데 있더라도 대부분 너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왕위 계승이 손자 세대로 넘어갈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살만 국왕이 이복형이자 이전 국왕의 왕세제였던 나이프 왕세제의 아들 빈 나이프가 적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빈 나이프가 또 낙하산은 아니었던 게 국가 안보와 치안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방의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왕실 원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왕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손자 세대로 넘어간 순간부터 빈 살만은 이를 기회로 보고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2017년 6월 20일 빈 나이프 왕세자는 국왕이 만나고 싶어 한다며 리야드 왕궁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됐는데 빈 나이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심은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자 초대 형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빈 나이프 왕세자는 경호원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휴대폰과 통신 장비를 모두 압수당하면서 외부와 연락이 끊기자 살만 국왕의 측근들이 빈 나이프 왕세자를 둘러싸면서 빈 나이프는 약 6시간 동안 설득 아닌 강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빈 나이프는 왕세자 자리를 사임하는 서명을 하게 되고 새 왕세자로 빈 살만을 지명하는 공식 발표를 하며 빈 살만은 사우디의 왕세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빈 살만은 왕세자 등극 직후부터 권력 통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왕족 간 권력을 분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을 자기 한 사람으로 모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 살만이 왕세자에 오른 직후 사우디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기름값이 폭락해 국가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원유 의존형 경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빈 살만은 석유 EU를 준비할 게임 체인저로 2017년 10월 24일 그 유명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옴시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도시로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인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아주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건설사와 테크 기업,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며 본격화했지만 사실 네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또 새로운 경제 비전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보수 권력을 잠재워야 했는데 이때 빈 살만은 부패척결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설치하며 본인이 부패척결 작전이라 명명하고 작전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빈 살만은 왕족, 고위
고위관료, 재벌 등 타깃 인물들을 대부분 각자의 집이나 근무지의 새벽에 기습해 체포했는데,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투자자인 알 walid 빈 탈랄 왕자와 국민경비대 총사령관이자 왕위 경쟁자인 무테이브 빈 압둘라를 더불어 기타 왕족 및 재계 인사 총 300명을 리야드 소재의 최고급 호텔인 리츠 칼튼 호텔에 구금했다고 합니다. 사건 직전에 일반 투숙객 전원을 강제 퇴실시켰고, 군경이 호텔을 완전히 통제해 호텔은 임시 구금소로 변했기 때문에 구금된 사람들은 각자 호텔 객실에 격리되어 머물렀는데, 그 안에서 대면 조사와 재산 반환 협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부패로 기소하는 것 대신에 대부분 금전적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고, 결과적으로 빈살만이 확보한 금액은 약 115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합의가 끝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석방됐는데, 석방되는 인물들은 사우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내부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법적 절차 없는 강제 구금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후 사우디 정부는 공식적으로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빈살만은 사우디 법을 존중하는 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인터뷰하며 사건의 마무리를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합니다. 리츠 칼튼 호텔 사건은 빈살만의 권력 장악의 상징적 장면으로 사우디의 낡은 권력 구조를 청산하고 경제 개혁을 가속하는 조치로 빈살만의 급진적 권력 장악과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사우디의 급변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권력을 완전히 통합했지만 자신의 반하는 세력을 숙청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는데,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사우디의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여성 운전을 허용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고 아람코를 부분 상장해 국가 펀드 투자의 다각화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으로 들어서면서 빈살만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이 건재했지만 사실상 모든 사우디의 주요 결정은 빈살만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빈살만은 총리직까지 겸임하면서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쥔 빈살만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인 세계 최대의 부유식 산업단지를 꿈꾸는 옥사곤과 사막에서 겨울 스포츠가 가능한 리조트인 트로제나, 홍해 연안의 고급 리조트형 섬인 신디라, 사막에 건설하는 직선형 도시인 더 라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중 옥사곤은 항만이 운영되면서 신속한 확장 작업이 이루어지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트로제나도 산악 터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2029년 겨울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한 스키슬로프, 하이킹 코스, 호수 같은 인프라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네옴의 핵심 프로젝트인 더 라인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더 라인은 기존 도시 개념을 뒤엎은 초대형 수직형 도시 구상으로 길이 170km, 폭 200m, 높이 500m의 직선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하겠다는 미래도시 기술의 총집합체인 그야말로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더 라인은 특징적으로 자동차도 도로도 없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도시였는데, 모든 물류와 교통은 지하로 이동하고 위에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업 활동하는 공간이 되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동 시간은 끝에서 끝까지 20분으로 예상할 만큼 초고속 교통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혁신적인 미래도시라는 이미지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과장됐다는 지적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무리 미스터 에브리띵이지만 이게 정말 가능하냐는 것이었죠. 거기다 건설 부지에 있던 지역 부족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긴 장벽을 세우게 되다 보니 환경단체들이 사막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비판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빈살만은 세계적인 건설사들을 초청하면서 역시 돈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낙관적인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시범 구간으로 약 2.4km 구간이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터널 공사를 수주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한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사우디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 지연 등으로 비용이 대폭 커지자 결국 전체 더 라인의 170km의 계획은 보류하고 시범 구간을 약 2.4km에서 약 10km로 확대하는 정도로 그치면서 예산도 약 430조에서 약 100조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더 라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생겼는데, 설령 더 라인을 여차저차 완공을 했다 해도 관광객과 거주자 모두 유치해야 수익이 나는데, 과연 사막 한가운데 900만이라는 인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빈살만에게 더 라인은 네옴시티의 핵심이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인 승부수인데, 현재 더 라인은 빈살만의 야망과 타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이며 그의 리더십과 국제적인 신뢰가 성패를 저어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사우디를 미래도시의 선두주자로 만든 사우디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군주로 평가받을지, 아니면 실패한 과도한 야망가로 비판받을지,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의 전략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지식을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